안녕하세요. 새털아빠 전소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제가 이제 자산가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혹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제주도 부동산이나 지금은 제가 이제 제주도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도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가분들이 이제 뭐 지방의 자산가들이 서울에 강남에 급매물을 취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2탄입니다. 2탄이고 부자들은 지금 이제 강남의 아파트보다는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취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경제가 안 좋죠. 안 좋고 코로나로 더 안 좋죠. 더 안 좋은데 뭐 해외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한국이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IMF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도 뭐 발표하기로는 뭐 1% 성장도 어렵다. 1% 성장이면 1%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죠. 마이너스 성장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부동산 또 투자예요. 투자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사는데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은행에 예금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은행에 예금을 시키면 지금 초저금리 상태죠.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내 수익률이 은행에 예금을 시켰다 그래서 100%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이래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요러한 거래 내용이나 그거를 가지고 한번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금 폭탄 보유세이겠죠. 보유세가 지금 현재 최근에 발표한 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보유세율도 올랐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부자들은 강남 아파트 주식 팔고 빌딩 땅을 산다. 요런 기사 내용입니다. 요런 기사 내용이고 서울 지역에 약 3개월간 건축물 거래는 실질적으로 한 16%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강남 3구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5,800건이었지만 2월 달에 6,300건입니다. 2월 달이면 코로나가 한창 확산이 되는 시점에 오히려 거래량은 강남 상구는 9%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를 하였고 토지 같은 경우도 강남의 토지 거래 현황을 보시면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12월 달에 654필지에서 2월 달에 786필지 오히려 거래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뉴스 기사 내용도 2월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질 때 이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 일부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 하락을 한다. 물론 하락할 지역은 있겠죠. 그런데 강남 상구는 거래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들은 결국은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 포스팅한 내용에 제 문구를 한 개 보시면 부자만 따라다녀도 돈을 번다. 부자들이 왜 강남에 제가 1탄에 말한 자산가들이 강남의 아파트 급매물 한 2억 정도 떨어지면 취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왜 부자들은 지금 강남 아파트나 주식이 아닌 빌딩이나 토지에 투자를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매수를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거다. 그래서 급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물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강남이 과연 떨어질까요?
저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고 실질적으로 뉴스 기사에서 물론 이거는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약 65%가 아파트를 지금 팔 생각이 없답니다. 지금 저 끝에도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 꼭 팔아야 될까요? 이 시점에 팔아야 될 분들이 있겠죠. 무리한 PF를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급하게 당장 돈이 필요할 경우 그럴 경우 급매물이겠죠. 말 그대로 급매물로 매물을 내놓지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급한 것도 없고 아니면 내가 굳이 당장 지금 팔 생각이 없으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팔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코로나 사태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각종 부양책을 발표를 하겠죠. 실업자가 늘어난다? 쉽게 생각해서 실업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금리를 낮출 거예요. 금리를 낮추고 경기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음 선거랑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계속 가지는 않는다. 물론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빗대어서 IMF 때나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약 6개월 정도 줄었어요. 6개월 정도 줄었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내성이 쌓여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을 다 했죠. 왜?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들이 왜 빌딩이나 토지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12, 16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 때 그 대표적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대출 규제인데 9억 원 이상일 때는 LTV가 20%까지 담보 인정 비율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대출 자체를 아예 안 되게 했어요. 아예 안 되게 하다 보니까 9억 이하짜리의 아파트들이 풍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남 상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은 대신에 마용성이 올라갔죠. 마용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수용성이 올라가고 노도강이나 이런 데가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갔어요. 풍선 타기를 하면서 인천도 오르고 뭐 경기도 지역도 많이 올랐죠. 수원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이제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라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조정지역 외라 그래도 6억 원이 넘으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풍선 효과로 6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찾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아파트가 아니고 보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게 보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국토부에서 보유세 한번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 교통부에서 한 건데 음마아파트 아시죠? 음마아파트랑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을 각각 한 채씩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약 5,300만원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시가 한 5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보유세가 재산세죠. 재산세가 1,200여만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빌딩이나 토지에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토지나 빌딩 같은 경우는 LTV가 뭐 9억 원이 넘는다고 20%가 적용이 된다, 15억이 넘는다고 대출이 규제가 안 된, 대출이 아예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토지는 대출이 됩니다. 상가도 대출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PF를 일으켜서 지금 이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하겠죠.
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돈을 벌면 좋겠지만 돈을 다 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 하락을 한다, 이런 시기에도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망세를 유지합니다. 왜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지, 부자들이 괜시리 부자가 된 게 아니겠죠. 자산가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여러분처럼 똑같이 관망세를 유지를 했다 그러면 돈은 못 벌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풍선 효과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상품,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상품인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나도 이제 뭐 재테크를 해서 자산을 늘리고 싶죠. 늘리고 싶으면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100%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부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이런 부자만 따라다녀도 돈을 번다 하는 얘기가 홍콩의 만수르, 아시아의 만수르라고 불리는 이가성 회장 얘기, 운전기사의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알아봐 보세요. 그러면 그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어떻게 해서 운전기사에서 자산가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새딸아빠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